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2023년 8월 22일 천프로 마감 시향이고요. 미증시가 지난주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강세를 이제 어젯밤에 했었고,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는 뭐 강세라고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상승을 했으니까 좀 현재 지난주에 안 좋았던 거에 대비해서는 좀 강세장으로 좀 마감을 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 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공매도 흐름이 좀 있다 보니까 크게 상승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반도체 이번 종목들 좀 보시는 게 좀 중요하실 것 같고, 이츠전지로 오늘도 자금이 좀 들어왔어요. 에코프로랑 이제 뭐 그런 종목들로 좀 자금이 들어온 상태인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상승이 나왔지만 코스닥주들은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원래 지금 에코프로가 7%, 에코프로 HM 5%, 그리고 LNF 뭐 에코프로 BM 3%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닥이 못해도 한 1.5%는 상승이 돼야 되거든요. 시총이 크다 보니까. 근데 지수가 코스닥 보시면은 0.5%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코스닥이 약했다고 하는 것은 이 다른 코스닥 종목들은 하락이거나 이제 보합권에서 유지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오늘 상승장이었지만 체감상으로는 그게 뭐 오히려 하락장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장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에코프로랑 이제 에코프로. 제가 에코프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관련주들은 이제 지금 현재 다른 거 뭐 귀찮게 보지 마시고 2차전 중에 에코프로 하나 정도 보시라고 했었는데 이제 바로 이제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이 바닥에서 이제 올라와주는 모습이니까 이 전고점을 돌파할까 싶긴 해요. 여기서 돌파를 이제 박스권이라는 게 생긴 건데 이 구간에서 뭐 왔다 갔다를 할지 아니면은 바로 돌파를 해줄지가 중요한데 지금 추전도체가 어쨌든 이런 게 다 뭐 맥심이라든지 다 빠졌기 때문에 또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어요. 2차전지가 그만큼 뭐 전기차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좀 다시 상승이 나오지. 이거 좀 추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예상이 안 되는데, 어쨌든 2차전지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이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여기가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외국인 기관이든 어쨌든 자금을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에코프로는 다시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최근 오늘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맥신 관련주가 지난주부터 강했다가 이틀 연속 상한가가 오늘 바로 하한가가 나왔어요. 이런 거 보시면은 좀 되게 위험하죠. 이틀 연속 상한가하고 오늘 기회 없이 별로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쵸, 바로 그냥 아침에 개파락을 해버렸죠.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틀 연속 상한가가 나왔잖아요. 그럼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온 상태인데 여기에 떨어졌다는 거는 이제 공략을 다시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뭐 하락을 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점은 71,000원인데 이제 92,000원이죠. 한 번 더 뭐 하락을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정도는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신성델타테크다. 이거 초전도체가 오늘 다시 가긴 했는데 이때 상한가하고 어제 내리 꽂은 다음에 다시 올라왔죠. 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맥신 같은 관련주도 뭐 아모센스, 태경사는 오늘 이렇게 좀 급락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뭐 하따라 그러죠. 뭐 하한가에 잡는 건데 좀 공략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맥심 관련주가 이틀 연속 상한가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 공략하면 재밌으시죠. 내일 아마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좀 섹터를 잡았던 게 24일 날 이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좀 하죠. 그럴 때 그 선언을 하긴 했다가 오늘 천일염 관련주 생선, 육계 관련 강세였는데 사실 이게 일본이 방류하든 말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방류하든 말든 저희가 먹는 거에 대해서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사실은. 후쿠시마라는 게 어제 우리나라 완전 반대고 방류를 하더라도 그게 어쨌든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오염수가 어쨌든 기준치 미달이기 때문에 바다에 아무 영향도 없는 상태고 그리고 가더라도 태평양으로 가는 거죠. 태평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뭐 동해 서해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이미 이제 서해 쪽으로 방사능 물질을 방류를 이미 하고 있죠. 똑같이 비슷하게 일본이랑 그 어떤 기준치 미달로. 근데 우리가 어쨌든 서해 쪽에다 뭐 방사능 물고기가 나왔다든가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 이게 뭐 단발성일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식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건데, 그냥 이슈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정치적으로도 이걸 좀 많이 언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뉴스 나오다 보니까
24일 날까지는 관련주들이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갔던 게 이제 사조, 어제 인상가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어제 또 말씀드렸던 유튜브로, 어, 비슷한 말 했던 것 같아요. 이 방사능 오염 환대는 우리나라 상관이 없지만, 이게 이름을 떼고 나서 이 종목을 봤을 때는 상승이 나온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유튜브로. 어디 보시면 바로 상한가를 보냈는데, 아마 이 소금 관련주로는 얘가 제일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내일도 좀 시세를 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산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닭이죠. 닭게. 원료 뭐 사조시푸드, 동원수산, CJ시푸드, 마니커 FT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었고, 밤스토리 할인 뭐 식량 관련주죠. 이런 거 종목으로 관련된 걸로 같이 상승이 나왔고요. 그 초전대가 오늘 이제 관련 주들이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근데 글로벌 석학 중에서 한 인사가 LK99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나라의 고려대 쪽에서 이제 만들었다고 했던 이 초전도체인데, 이거를 재현을 했습니다. 재현했는데 이 초전도체는 솔직히 어제도 말했지만은 아니라고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효용성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전기선을 할 때 구리를 쓰는데, 구리선에 이제 방막 형태로 코팅을 해서 이제 이거를 실생활에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실용성이죠. 이걸 공장들에 찍어내서 전 세계로 유포를 할, 우리나라 뭐 국내 어디 뭐 서울이라도 대량 생산해서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가, 너무 비싸지는 않는가, 이런 게 확실하게 뉴스가 나와야 이제 정말로 큰 상승이 나오겠죠. 어쨌든 이런 걸로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시즌델타테크가 이렇게 반등이 이제 오늘 보시면은 이제 바로 상한가를 보냈는데, 얘가 그냥 만약에 바닥이었다 그러면 이 뉴스로 절대 못 가요. 얘가 오늘 상한가를 보낸 거는 그동안 이때 7월 28일부터 64,900원까지 급등을 했던 이 자금이 들어올 상태죠.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쉽게 죽이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뉴스가 뜨더라도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경동인베스트도 이틀 후 상한가를 두 번 자금이 이제 거래량이 빵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거래량이 터진 게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다시 기술적 반등은 좀 크게 나와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신흥불타테크가 자금이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뉴스가 그냥 이렇게, 이게 큰 뉴스는 사실 아니에요. 이게 조금 뜨니까 바로 상한가가 간 겁니다. 이게 상한가 뉴스는 아니에요. 만약 그냥 기본 주식이라고 했을 때 자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뉴스가 조금 뜨니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덕성, 원익 p n 파워로직스 다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10% 정도면은 큰 반등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프로 하시면 뭐 애경케미칼 뭐 이거 뭐 움직임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바닥에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성 정보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애경케미칼도 마찬가지고, 에스트리픽도 뭐 바닥에서 올라가는지 보시고, 처음으로 가시면 맥스트는 뭐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웰크로마틱이 오늘 또 이제 시세를 보였죠. 윗골이 3개가 달렸습니다. 바닥에서. 그리고 이제 보통 쌍바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계속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윗골이 3개. 이 윗골이라는 거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닥에서 밑골이 없이 그냥 위에서 계속 이때부터 크게 봤을 때는 7월 달부터 계속 이제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때이랑 이제 오늘, 그리고 이제 지난번 8월 8일 날 이 3일 동안 소화를 했으니까 좀 조만간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 PNT 반도체 관련주고 이제 또 엔비디아랑 또 관련해서 올라갈 수 있고요. 로봇주가 이제 강하게 안 가는데 로보스타, 솔트룩스도 좀 이제 네이버에서 좀 발표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좀 이제 급락 나왔던 유니캠인데 오늘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얘가 지금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저점에서 잡아가는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반등이 나왔고, 지분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낼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싸게 사는 게 좋겠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또 돈은 한정적인 상태인데, 자금 한정적인데 지분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야겠죠. 그래서 뭐 고의적으로 떨겼다고는 확신할 수 없어요. 이거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고의적으로 떨군 상태에서 오늘 바닥에 좀 잡아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로 들어갔던 텔레칩스고, 텔레칩스는 이제 AI 반도체 관련주니까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랑 같이 이어질 수 있어서 좀 안내를 드렸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중국 부동산 때문에 지난주가 좋지 않았었는데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고, 미국 나스닥도 어제 장 끝나고 시에로 조금 선물 지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미증시까지 좀 괜찮아지는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